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89회차에 들어온 목요일 금요일 주요 A매치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축구 토토 승부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 살롱은 축구 프로토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을 위해서 다양한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아, 남미, 유럽이 모두 월드컵 최종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들이 탈락을 했고 또 어떤 팀들이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미경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풋볼살롱이 아시아, 남미, 유럽 예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에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서 이 축으로 삼을 만한 경기들을 선별을 해서 현미경 분석을 빠르게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공유를 드렸던 적중 내역들입니다. 최근 한 달간 적중 내역을 모은 것인데 81회차부터 88회차 8회 연속으로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 직전 88회차 같은 경우에는 39.8배당이라는 고배당 무승부 조합이 적중이 됐고 87회차에서는 12.3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조합이 적중이 됐습니다. 86회차에서는 4.0배라는 정배당 조합이 적중이 됐고 85회차에서도 43.5배라는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공유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구매를 하신 조합픽을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월드컵 최종 예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빠르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A조, B조 두 개 조로 나뉘어서 최종 예선이 진행이 되는데 각 조에 6팀이 포진을 합니다. 각 조 1, 2위 팀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하고 각 조 3위 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 티켓을 받는데 이 플레이오프 티켓을 받은 각 조 3위 팀이 맞대결을 단판으로 치러서 승리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진출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의 4, 5, 6등 팀은 예선 탈락이 되는 것이고 현재 A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란, 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시리아가 포진을 해 있습니다. B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호주, 오만, 일본, 중국, 베트남이 속해 있습니다. 현재 1위는 A조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마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가 레바논, 4위 아랍에미레이트, 5위 이라크, 6위 시리아 순으로 예선을 진행을 하고 있고 B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4위로 쳐져 있고 1위가 사우디, 2위가 호주, 3위가 오만, 5위가 중국, 6위가 베트남 순으로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현재 4경기씩을 치렀고 각 팀당 총 10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시아 지역 예선은 유럽 예선보다는 모든 팀들이 월드컵에 대한 가능성과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미 최종 예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가 가장 심플하게 진행이 되는데 남미에서는 한 조에 묶여서 진행이 됩니다. 총 10개 팀이 경쟁을 하는데 1위부터 4위까지 4개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합니다. 또한 5위 팀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을 하기 때문에 최소 5위까지는 이름을 올려야 월드컵에 대한 희망을 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브라질, 2위가 아르헨티나, 3위가 에콰도르, 4위가 콜롬비아, 5위가 우루과이, 6위가 칠레, 7위가 볼리비아,
8위가 파라과이, 9위가 페루, 10위가 베네수엘라인데 이 사실상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1, 2위가 유력한 상황에서 이 3위와 5위까지는 모든 팀들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현재 11경기를 치렀고 그 외에 모든 팀들이 12경기씩을 치렀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7경기 그리고 나머지 8팀이 6경기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1위와 2위를 제외하고서는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남미 팀들이 산술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방식의 유럽 예선을 설명을 해드리면 월드컵 유럽 예선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 조로 구성이 됩니다. A부터 E조까지는 각 조당 5개 팀이 들어가고 F부터 J조 같은 경우에는 각 조당 6개 팀이 구성이 됩니다. 진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10개 조에서 각 조 1위 팀은 월드컵 본선에 직행을 하고 10개 조에서 각 조 2위 팀을 차지한 10팀과 네이션스 리그에서 상위 팀들 중에서 월드컵 예선 1, 2위를 차지한 팀을 제외한 팀들 중 상위 2팀을 뽑아서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합니다. 총 12팀이 이 3개 조로 나뉘어서 2번의 단판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남은 월드컵 티켓 3장을 분배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 자체는 아시아, 남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조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와 포르투갈이 1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에 있고 나머지 3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은 예선 탈락이 됐기 때문에 해당 3팀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데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3팀이 최소 2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조지아와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예선 탈락이 됐기 때문에 조지아와 코소보는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C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조 1위 경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불가리아, 북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예선 탈락이 됐습니다. D조도 치열한데 프랑스, 우크라이나, 핀란드, 보스니아가 산술적으로는 모두 1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 2위 자리를 놓고 4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D조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만이 예선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D조가 굉장히 치열하게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조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가 최소 2위를 일찌감치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체코와 웨일스가 승점 11점으로 동률인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2경기를 남겨둔 웨일스가 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벨라루스가 2조에서 일찌감치 탈락이 됐기 때문에 두 팀의 동기부여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조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가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을 해서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 스코틀랜드와 이스라엘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F조에서는 페로제드와 몰도바가 예선 탈락이 됐습니다. G조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라트비아, 지브롤터가 예선 탈락이 됐습니다. H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크로아티아가 최소 2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두 팀이 1위 경쟁을 펼치고 있고 나머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가 예선 탈락이 됐기 때문에 네 팀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면이 있습니다. I조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폴란드, 알바니아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라, 산마리노는 일찌감치 예선 탈락이 됐습니다. J조에서는 독일이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을 했습니다.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가 조 2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고 리히텐슈타인이 일찌감치 예선 탈락이 됐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89회차 목요일 금요일 주요 A매치 현미경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번호 173번에 들어온 조지아와 스웨덴의 경기인데 저는 조지아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스웨덴 원정에서는 끈적한 승부 끝에 한 골차 석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기오르벨디제 선수가 징계 결장이 되어 있고 주전 중앙 수비수 드발리 선수까지 징계 결장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선수가 있습니다. 로빈 카잔의 젊은 측면 자원인 이 크바르타스켈리아 선수가 공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페인과 그리스를 상대로 득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15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치열하게 조 1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조지아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이 조지아전 이후에 스페인 원정에서 조금은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삼프도리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 엑달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스웨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아전 이후에 스페인과 맞대결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조금은 불안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내용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과의 1위 결정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전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스웨덴의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소속팀에서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골이 터질 것 같지는 않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조지아를 상대로 한 골밖에 넣지 못했던 스웨덴이기 때문에 2.5 언더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B조에서 3실점으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조지아 역시 스웨덴 수비를 뚫기에는 이 굉장히 버거운 공격력이기 때문에 스웨덴의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저하 및 체력적인 여파, 로테이션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많은 골이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5 언더를 축으로 조지아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180번에 들어온 아르메니아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르메니아의 -1 핸디패를 축으로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은 현재 제2조에서 루마니아와 함께 치열하게 2위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제2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1등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세 팀이 플레이오프 티켓이 주어지는 2위 자리를 놓고 상당히 치열하게 막판까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지난 9월 달에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을 보시면 네이션스 리그를 포함해서 2승 1무 2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아르메니아가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전 이후에 1위를 확정한 독일과의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입장으로서는 북마케도니아를 꼭 잡아야 2위 가능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을 보시면 4무 3패로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아르메니아이고 공격 자원인 미키타리안 선수 역시 AS 로마에서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콜롬크루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젤라라얀이라는 선수는 소속팀에서 3경기 4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젤라라얀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아르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공격 2선 자원인 아다미안과 스페르찬이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결장을 합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듀오인 보스칸년과 하루안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A매치에서 1승 3무 4패로 흐름이 좋지 못한데 주전 오른쪽 풀백 리스토프스키 선수가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또한 베테랑 장신 공격수인 야오비치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제공권이 약화된 면이 있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판데프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이 북마케도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에는 나폴리에서 활약을 하는 엘마스 선수와 레반테의 바르디 그리고 리즈에서 활약을 했었던 알리오스키 같은 수준급 중원 측면 자원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2위 경쟁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루마니아에 1점이 뒤진 두 팀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승부나 패배를 한다면 루마니아를 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홈팀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수비수 2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선수가 징계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 자원이자 주장인 미키타리안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그다지
아직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상당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베테랑 공격수 판데프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를 하면서 최전방 마무리에 있어서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중원의 엘마스나 바르디, 측면의 알리오스키 같은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북마케도니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콜럼크루에서 활약을 하는 젤라라얀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한 아르메니아가 전력 누수까지 크기 때문에 승리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최근 아르메니아가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홈에서는 패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잡아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북마케도니아의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르메니아의 -1 핸디패를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현재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원정팀 북마케도니아가 정배당입니다. 국내 배당 역시 북마케도니아의 배당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배당과 역배당이 역전이 되기 전에 이 -1 핸디패를 가져갈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의 -1 핸디패와 더불어서 고배당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토브너 186번에 들어온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 아일랜드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2.5 오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포르투갈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후반 막판까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호날두 선수에게 막판 2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백업 공격 자원 콜린스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이 출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핵심 공격수인 칼럼 로빈슨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는데, 10월 A매치에서는 5골을 넣으면서 맹활약한 바 있습니다. 최근 A매치에서 10경기 3승 4무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일랜드이고, 월드컵 예선에서 세르비아와 포르투갈 이 두 강팀을 상대로 끈적한 한 골차 승부를 계속해서 해왔던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아일랜드가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포르투갈은 세르비아와 1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승점 1점 차로 뒤져 있지만 세르비아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일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이 마지막 세르비아전을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를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아일랜드전에서 일찌감치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 베스트 전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왼쪽 풀백 누노 멘데스를 제외를 하면은 포르투갈 역시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이 됐지만 세르비아, 포르투갈과 모두 한 골차 끈적한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상당히 복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맞대결에서는 포르투갈을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호날두 선수에게 2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던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다고는 하나 홈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승점 1점 차이로 세르비아에게 뒤져 있는데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이 마지막 최종전인 세르비아전을 상당히 마음 편하게 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일랜드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다득점이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포르투갈의 -1 핸디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일랜드의 A매치 컨디션과 그간 세르비아, 포르투갈 강팀들과의 맞대결 흐름을 봤을 때는 포르투갈의 핸디슨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일반 패배와 2.5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브너 189번으로 들어온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기인데 2.5 언더와 그리스의 일반 패를 축으로 고배당으로는 스페인의 한 골차 신승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 9점인데 2위 스페인, 1위 스웨덴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두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리스가 스페인을 잡는다면 마지막 탈락이 확정된 코소보까지 꺾을 경우에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로서도 희망 자체는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페인전 패배는 곧 월드컵 본선행 좌절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무승부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스페인 원정에서 깜짝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그리스이고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4승 3무 2패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2승 1무로 굉장히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리스가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조금 있습니다. 알크마르에서 활약을 하는 주전 중앙수비수 하지디아코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또한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바카세타스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빠지고 중앙수비수 마브로파노스 선수 역시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역시 핵심 공격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집니다. 페란 토레스, 제라르 모레노, 안수파티, 오야르사발 같은 핵심 자원들이 모두 부상으로 인해서 명단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부상에서 돌아온 유벤투스의 베테랑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 선수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비수 에릭 가르시아 선수 역시 이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중용을 받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프랑스와의 네이션스 리그 결승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에 A매치 원정 경기에서 3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스전 이후에 스웨덴과 1위 결정전을 치르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인도 그리스와 비기거나 패할 경우에는 스웨덴이 조지아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 1위가 좌절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핵심 자원들이 모두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력 자체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들이 많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5 언더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스페인, 스웨덴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 결과를 연출을 하고 있는 만큼 그리스의 체급이 생각보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리스 역시 핵심 수비수들 및 주장 바카세타스 선수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고 스페인이 화력이 떨어지지만 이 부상에서 돌아온 모라타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대0 정도의 특유의 꾸역승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2.5 언더를 축으로 그리스의 일반 패, 고배당으로는 스페인의 한 골차 승리 플러스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96번에 들어온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무승부와 더불어서 2.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는 남은 두 경기와 상관없이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진 면이 있고 지난 9월에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슬로바키아가 1대1로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 A매치 10경기 흐름을 보시면 2승 4무 4패로 흐름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직전 크로아티아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로 선전을 펼쳤던 슬로바키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슬로바키아가 골분이 든든해진 면이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마렉 함식, 슈크리니아르, 두브라브카, 쿠츠카 같은 선수들이 있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A매치 10경기 흐름이 4승 2무 4패인데 기본적으로 슬로베니아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원정 경기에서 몰타전 대승을 제외하고는 1무 3패로 부진한 면이 있고 주요 선수로는 얀 오블락과 일리치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점 10점으로 동률인 상황에서 순위를 3위로 마칠 수 있다는 동기부여는 있지만 월드컵 진출이 좌절된 상황이라 딱히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팀 체급이 비슷한 수준이고 수비력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맞대결처럼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가 유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5 언더와 더불어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 번호 208번으로 들어온 파라과이와 칠레의 남미 예선 경기입니다. 저는 파라과이의 -1 핸디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2승 3무 5패로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A매치에서는 1무 2패로 부진했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최근에 1승 2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홈에서만큼은 이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칠레를 상대로도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0월 칠레 원정에서는 0대2로 완패를 당했던 파라과이인데 6월달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칠레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 10경기에서 무승부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무승부가 조금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뉴캐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알미론 선수와 토리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나브리아라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볼리비아 원정에서 0대4, 칠레 원정에서 0대2, 2연패 과정에서 6실점이나 했기 때문에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칠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로 따져봤을 때는 3승 2무 5패로 그다지 좋지 못한데 10월 A매치에서는 2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파라과이를 상대로 모두 홈에서 완승을 거둔 칠레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A매치 원정 경기에서는 2무 3패로 부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라과이 원정에서 쉽게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심 선수로는 인터밀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두 베테랑 산체스와 비달 선수가 있고 이 블랙번 잉글랜드 2부 리그 블랙번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수 브레레턴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베테랑 미드필더 아랑게스 선수 역시 이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이 칠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A매치 흐름 및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좋은 칠레가 근소하게 우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칠레는 베테랑 산체스 비달이 모두 대표팀에 돌아왔고 지난 10월 A매치에서는 막판에 2연승 상승세를 타면서 이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분위기 면에서도 칠레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산체스나 바르가스 같은 베테랑 공격 자원들에게 굉장히 의존도가 심했는데 최근에는 블랙번의 에이스 브레레턴이라는 공격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모라 같은 공격수들도 있기 때문에 공격 활약 면에서 파라과이보다는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파라과이는 사나브리아, 알미론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는 칠레가 우위라고 보여지고 다만 파라과이가 최근 홈에서만큼은 아르헨티나 같은 강팀들과도 비기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칠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무승부와 함께 칠레의 승리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파라과이의 -1 핸디패를 주력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89회차에 들어온 목요일, 금요일 주요 A매치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은 다음 회차에서도 프로토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